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초대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이분은 저하고 50년 지기 친구입니다. 대학도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를 했던 그런 목사님이시고, 특별히 제가 이단 연구하고 이단 대처하고 상담하는데 저의 후원자이기도 하고 아주 저를 옆에서 격려하는 귀한 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은 이분이 지금 귀한 사역을 화성에서 하고 있는데 정말 소개하고 싶어서 제가 이분을 함께 초대했습니다. 소개를 할 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귀한 격려와 또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 이제 목사님이 지금 현재 하시고 있는 화성시민대학 평생교육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라이프 코칭 심리상담학 교육원을 하고 계시는데 우선 이 교육원에 대해서 좀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만 강의를 하다가 기관에서 또 강의를 하다가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과 상담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교육청에서 허가를 받고 개원한 지가 올해 15년이 됐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한쪽에 시민대학 평생교육원은 교육기관이고 라이프 코칭 상담원은 상담을 주로 하는 전문 상담원으로 나눠져 있어요. 교육기관과 네. 상담을 또 이렇게 네, 두 따로, 개를 네. 함께 나눠서 하고 계시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목사님이 물론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동기에서 상담학을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이러한 일에 헌신하게 되었는지 잠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자라날 때는 아주 보릿고개였고 힘든 시대였는데 우리 선친이 일찍 공산주의자들한테 학살을 당하셔서 양민 학살을 하셔서 우리 가정이 갑자기 행복했던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 되죠. 대개 이제 심리 상담할 때 큰 문제는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의 심리가 불안하거나 역기능적인 형태로 돼 있어서 불행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청소년기를 어렵게 극복했던 내 심리를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것은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는 절대성을 느끼고 그래가지고 상담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고 신학을 전공으로 하고 심리 상담을 부전공으로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죠. 네. 그리고 이 동기가 돼서 일평생을 오히려 목회하고 투 트랙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감당을 하고 있지요. 네. 그러셨구나. 그럼 지금까지 좀 여러 가지 그 분야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죠. 그래요. 그동안 사역해온 내용들을요. 일단 젊은 나이 때부터 관심을 가졌던 학문이라 계속해서 각 학회나 학교에서 또 대학원에서 또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좌절시게 하고 또 역기능 상황이 된 사람들을 마음밭을 다듬어 줄까. 그게 이제 목표가 되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상담학하고 심리학하고 신학이 이렇게 연합이 되니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공황장애 만난 사람들, 또 가정 파탄 만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상담하고 교육을 두 개를 겸하게 되니까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학교에서 강의는 우리 목회자들이 꼭 상담학을 하고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학교에서 목회 상담학 강의를 계속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상담학을 왜 필요로 하는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게 예수님이 4가지 마음밭을 말해줬잖아요. 거기에는 돌짝밭, 가시떨기 있는데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옥토가 돼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요즘에도 신문에다 칼럼 쓰는데 계속 시리즈로 기획 시리즈를 내고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마음 정원 가꾸기. 그래서 마음 정원에 아름다운 꽃을 심고 곡식을 심고 돌짝을 치우고 가시떨기 치우는 작업을 계속 시리즈로 내고 있듯이 평생 나의 작업은 저 사람 영혼 속을 어떻게 정원을 만드느냐, 옥토를 만드느냐.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심리학으로 접근해서 심리 분석해주고 또 아예 기초가 안 된 사람들은 아예 교육을 받게 해서 자격증을 주고 그 일을 지금까지 목회와 함께 40년을 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도 또 군부대, 경찰 이런 데서도 또 많은 또 도움을 주셨잖아요. 그것 조금 어떻게 말씀 좀 해주시죠. 그래요. 법원은 우리가 이제
연합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아, 전문가 연합회, 교수 연합회가 이루어졌을 때 법원에서 요청이 오기를 이혼하러 접수하는 사람이 하루에 수십 명씩 되는데 이혼 예, 청구.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협의 이혼 과정에서 좀 걸러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 우리가 법원에 전국 법원에다가 우리 멤버들을 10명, 20명씩 파송을 해가지고 봉사를 시작했어요. 그게 벌써 시작한 지가 17년 전이니까 변함없이 오래됐구나. 17년 전으로 법원에서 이혼 접수한 사람들을 둘이 앉혀놓고 상담을 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개인적으로 통계를 정확하진 않아도 쌍으로 하면 한 1,300쌍 예. 17년 동안 그렇게 해서 걸러내죠. 도저히 조합을 못하는 사람, 중독에 빠진 사람, 또 성격 조절이 안 되고 분노도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걸러내서 1,300 이상의 쌍을 만져주었는데 많이 회복이 됐어요. 오케이. 그런 것이 법원에서 했던 일이고, 그리고 군에서 또 요청이 와가지고 육해공군의 그 군 지휘관들을 좀 교육시켜서 병사들을 상담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육해공군 해병대까지 한 4년에 걸쳐서 지휘관 교육을 했어요. 예. 그리고 나더니 또 연락 오는 것이 어디냐면 경찰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경찰관들이 스트레스가 엄청난데 이분들을 좀 교육도 시켜주고 상담해달라고 해서 중간 간부들을 2년에 걸쳐서 16개 경찰청에서 다 강의를 했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상담해주고 이러다가 지역사회로 와서 이제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열심히 지금까지 상담 교육과 상담을 해온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이제 화성시에서 예. 이제 교육원을 세우고 또 거기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그 시민 대학에서 그 상담 교육을 어떻게 좀 받을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래요. 대개 이제 상담을 나눌 때 그 두 가지로 크게 나눠요. 하나는 상담이 예방 상담이 있고 치유 상담이 있는데. 예방 상담, 예, 치유 그렇죠. 상담. 의학에서도 선진국에서는 예방 의학을 하고 후진국은 치유 의학을 한단 말이죠.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것이 되니까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가서 다 깨지고 부서진 사람들이 와서 상담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방 상담을 할 방법이 없나 그래 한 것이 바로 교육원인데 화성시민대학 평생교육원을 열고 미리 와서 교육을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시켜서 자격증까지 주게 하는 과정을 거치면 그게 철저한 예방 상담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건강하게. 근데 그것이 그런 기회를 못 가진 사람들이 꼭 끌려와가지고 상담받는 각종 그 성격 파괴자, 심리 파괴자들을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치유 상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강의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고, 그리고 강의한 사람이 또 상담까지 겸해서 받게 되는 그런 슈퍼비전까지 하게 돼요. 그러면 아주 건전한 가정, 또 자기들이 키우는 자녀들 교육, 또 자기네 남은 여생도 아름다운 정원에서 살게 되는 그런 역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생들을 지금까지 배출한 교육생 자격증 받아간 사람이 15년 동안 1년에 한 100명 정도씩 해가지고 한 1,500명이 자격증을 받아갔어요. 아이고. 그리고 그렇군요. 각 곳에서 상담을 하고 봉사하고 있고 사역을 하고 있죠.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2단 상담을 하고 있지만, 또 그리고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것이 2단 상담 아카데미입니다. 네. 그래서 2단 상담 아카데미에서 2단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2단 상담사를 지금 양육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오늘 우리 친구 목사님을 만나보니까 이게 너무 이게 공감하고 같이 행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아마 이제 심리학을 전공을 하다 보면 2단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왜 2단에 빠지는가, 그 사람들을 또 어떻게 건져내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지금 이렇게 만나서 보니까 앞으로 우리 2단 상담 아카데미에서 좀 강의도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함께 사역을 하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단에 빠지게 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는 이제 동기나 네. 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좀 치료할 수 있는지 그 간단하게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예. 좋겠어요. 이단 종파 쪽은 우리 박 소장이 워낙 전문가시니까 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야지만 음,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죠. 대개 사람들의 인격 형성이 이게 음, 두 가지 정도로 나눠요. 음, 하나는 어떤 성장 과정에서 어떤 강력한 대상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 자아관이 세워지기 전에 편견이라는 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두가 다일 수도 있고, 하나는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강한 도전을 받거나 영향을 받으면 편견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리 잡게 돼서, 그것이 편견이 반드시 내가 지금 속하고 있는 교회나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꼭 생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편견이 기준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비판적이 되고 거기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게 되니까 편견에 따라서 좀 더 새로운 것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요. 지적 호기심이든 경험적 호기심이든 그렇게 생기는 사람들이 대개 그쪽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들어있고요. 예를 들면 또 하나는 내가 그런 편견은 별로 없어도 나의 삶에서 뿌리를 이 땅에다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상적인 어떤 상황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구분할 때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죠. 망상이라고 불러요. 심리학에서. 망상 환자들이 되어지는데 그 망상 환자들에 속하는 사람들, 우리 한국의 그 이단의 창시자였던 사람들이 다 망상 환자들에 가까워요. 그렇죠, 그렇죠. 뭐 박대선이라든지 뭐 문선명이라든지 신천지의 이만희. 이만희 같은 사람도 지적 호기심은 많은데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뿌리를 땅에다가 발을 디는 게 아니라 공중에 떠다니는 망상 환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심지어로 분석해보면 그 사람을 데리고 심리학과 크로스 체킹해서 검사를 해보면 굉장히 복잡한 다중적 그 오염이 돼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 사람이 이 편견으로 오염되고 이 망상으로 오염되어진 이 두 가지가 합해지게 되면 정신질환자라고까지 구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메시아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기를 특별한 사람으로 막고 싶고 또 그것으로 뭘 얻고자 하는 이기심까지 합쳐지게 되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점을 낳고 있는 대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박 수장님이 늘 잘 나오고 계시지만 심리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왜 빠졌는지를 이렇게 분류를 하고 나면 훨씬 더 그래서 치료하는데 방향을 쉽게 잡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와서 심리 검사를 받아보면 이게 망상인지 편견인지 지적 호기심인지 욕구가 뭔지를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아마 이단 상담 쪽에 내가 조금 조약도를 하나라도 도와줄 수 있다면 도울 수가 있을 겁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송을 보는 분들에게, 특별히 또 여러 가지 상처받고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얘기를 좀 해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이 방송을 보는 분들 가운데 뭔가 혹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질 텐데 그런 분들에게 좀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죠. 성장 과정이 평탄하지 않거나 혹은 성장 과정이 사춘기를 거치면서 약간 돌발적이거나 공격성이 나타나게 될 때 부모들은 굉장히 당황을 해요. 그래서 자녀 교육을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학교에다만 맡기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터지게 되면 이 학부모들이 연락 와가지고 이 아이 좀 치유해 주세요 그러는데 이 아이들을 보내면 애들만은 상담을 안 해줘요. 왜냐면 뿌리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를 검사해 보면 부모에게서 문제가 나왔다는 것을 분석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부모와 함께 상담하고 또 따로따로 상담해서 분석을 해주고 분석해 주는 걸 가지고 치유 도구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왜 삐뚤어졌는지 어떤 것으로 굴절이 왔는지 또 어떤 점 때문에 상처가 투성이로 되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상담해 주는데 많은 치유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제도 한 분이 왔다 가는데 학교 교사가 왔다 갔어요. 또 어떤 분은 경찰관도 오고 또 우리 지역에서 교육받기도 하고 관심 가진 목사님들이 한 50상이 공부하고 나갔고요. 그래 그네들이 가서 해줄 말이 있는 게 자기가 경험한 말을 말해줄 수 있고 자기가 치유된 것만큼 남을 도울 수 있고 그렇죠. 또 자기가 올곧게 방향을 잡은 것에 대해서 자녀에게도 방향을 이끌어줄 수 있는 이런 것들 심리 정원 가꾸기
또 예수님 말씀으로 마음의 밭 옥토 가꾸기, 오케이. 또 평생을 후회롭지 않게 살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상담해 주니까 그들이 또 딴 사람에게 소개해가지고 이제 계속 연관이 되어서 가거든요. 우리 교육원에 오시면 둘로 구분을 합니다. 상담으로만 할 거냐, 교육만 받을 거냐로 예방과 치유로 나누고, 또 두 가지가 필요한 사람은 예방교육도 받고 치유교육도 받고, 혹은 치유를 된 다음에 예방교육까지 해주면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런 것으로 하는데, 앞으로 내가 강의하고 상담할 수 있는 체력이 있는 한은 그래. 평생을 이 아이를 감당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제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하여튼 남은 생애를 참 사람들을 돕고 세우는 역할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이제 헌신하려고 네. 하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혹시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또 상처가 있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연락하셔서 상담하시고, 또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하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삶이 회복되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회복되고 정원이 된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오늘 이렇게 참 귀한 분을 모시고 또 함께 대담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또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